주식하는 체스의 주린이 학교. 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2월 3일 금요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또 오늘 리딩에서 어떤 얘기를 다뤘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0.47%, 코스닥은 0.28%, 양지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전날 미증시가 3%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시초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전날 미증시가 올라갔던 이유는 일단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기술주를 다 견인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나온 뭐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 이런 건 없었어요. 다만 메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미증시가 장 끝나고 나서 애플하고 구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미국 시간외에 하락을 보여줬죠. 전날 3%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내 증시는 오늘 시초부터 오히려 하락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장 막판 들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오늘 좀 시장을 뜯어보면은 그렇게 시장이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상승 종목만 보더라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더 우위에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또 특별한 메인 섹터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전날 메타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초에 좀 올라갔었고 또 AI 이슈 있었어서 AI 종목들 이런 것들 좀 올라갔었지 뭔가 오늘도 메인 테마, 메인 섹터라고 부를 건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1선에 딱 걸쳐서 마무리를 하긴 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한 건 241선 위로 마감을 하고 주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241선 위로 끝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렇게 끝난 모습이기는 해요. 뭐 이렇게 하루 위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안착이라고 말할 수는 없긴 하지만 최소한 241선 위에서 2, 3거래일 정도는 버텨줘야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이제 지지선으로 뭐 바닥을 잡았구나 요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오늘 위로 끝난 거는 뭐 당연히 좋은 거죠. 이게 기본 조건이었어요. 2600까지 올라가기 위한 기본 조건. 기본 조건 중에 하나는 일단 충족한 만큼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 자리만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다음 주 증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장중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글쎄요. 2480선 안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돌파를 말고 오늘처럼 이렇게 하루 위에서 끝나는 거 말고 안착이라고 하면 적어도 2, 3거래일은 유지해야 되니까 이 자리를 안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여전히 아래 61선 2400선에 부근에 존재하는 이 갭자리가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요. 오늘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냐가 좀 관건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다음 주 이슈들도 좀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자, 일단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러시아 가스 상한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시행이 됩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반발을 할지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막 좀 격하게 반발을 한다. 혹은 격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또 원유에 대한 공급망, 이 원유에 대한 공급 이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자, 유가의 공급이 부진하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근 중국이 봉쇄 해제를 하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다시금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죠. 국제 유가가 반등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기껏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시금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시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야?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장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원유 상한제 시행 이후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도 좀 다음 주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 관련주로는 일단 중앙에너비스, GSE, SH에너지와 큰구석유 등등이 존재를 하죠.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일전 에너지값 급등 이 뉴스 가지고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이때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없이 상승폭의 절반까지 조정을 주고 있는 차트상 사실 반등 자리가 맞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유가 관련 이슈들 이거 생길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좀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GS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의 꽉 찬 양봉을 보여줄 만큼 큰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나왔다가 거래량 없이 상승폭의 절반까지 조정을 줬어요. 이런 걸 보면은 다음 주에 유가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 관련 이슈가 나오면 사실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슈는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480선 이거를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중국에 방문을 합니다. 자,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일정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화해 모드가 조성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제재하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뉴스로 나왔죠. 뭐 중국의 정찰 풍선? 정찰 풍선은 또 뭐람? 어쨌든 그게 미국 이게 중요 민간 군사 시설 뭐 이런 것들도 봤다 뭐 이래서 뭐 전투기가 격추하기 위해 출발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간다 한들 과연 뭐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오히려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온다던가 심하면 서로의 불만 사항만 말하다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미중 갈등도 다음 주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수 있겠죠. 자, 대표적인 종목은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검색창에 체스 주식 학교를 입력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어플, 유튜브 채널에서 체스의 각종 교육 자료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 알림도 온다고. 자, 대표적인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강조하고 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단 2,800원까지 상승은 차트상 상승은 어렵지 않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갑자기 뜬금없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이런 점 보면은 다음 주에 또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니온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꽤나 예쁘게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자, 항상 60일선 안착 못하고 밀렸던 유니온이었는데 오늘 60일선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유니온 같은 경우도 현가 대비해서 한 5, 6% 정도 투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항상 121선을 만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히토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또한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거든요. 자, 요런 이유들 때문에 자꾸 2481선 안착할 수 있을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자, 2481선에 안착한다면 뭐 사실 2550, 2600선까지의 상승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안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너무 앞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해석할 수는 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주 2월 8일인가요? 북한의 열병식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한미연합 훈련도 진행이 되고 있고 북한의 열병식도 있고 그럼 보통 북한이 열병식 전에 혹시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군사적 긴장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빅텍이라던가 스페코, 한일단조, 퍼스텍 등등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빅텍 같은 경우는 지금 60분 봉상, 자, 481선 위로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물론 아직 다 역별이기 때문에 이 자리 뚫고 뭐 한 번에 올라간다? 아마 올라가더라도 5,800원이 좀 저항 구간이라서 아마 한 5,600원에서 5,750원 사이를 횡보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또 모르죠.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방산주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좀 평가하면 지킬 자리는 지켜줬다. 코스피 지킬 자리 지켜줬고 뭐 요렇게 정의는 할 수 있지만 글쎄요. 약간 메인 섹터가 없다라는 거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시장 이슈가 나오는 게 없고 또 그렇다고 섹터 이슈가 등장하는 것도 없어요. 뭔가 새로운 행사와 일정들이 막 계속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 되면은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어떤 섹터가 가고 어떤 섹터가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새로운 섹터에 대한 이슈도 나오지 않고 있고 시장 이슈도 없는 만큼 계속 특정 섹터가 우려먹기식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AI 관련주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얘네가 되게 잘 가고 있는 섹터라 좀 잘 가는 걸 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자꾸 들기는 하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과거 메타버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메타버스 섹터가 처음 등장하고 어마어마하게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 또 이게 한 번에 우르르 쾅쾅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관련주들도 뭐 미래의 정말 먹거리다 이거는 인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인가? 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서 섣불리 여러분들한테 리딩으로 다루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뭐 손절가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거면 문제 없죠라고 하겠지만 또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손절가를 잡아줘도 어차피 안 지켜요. 네. 손절을 하는 걸 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손절을 못했을 때 최근 상승폭의 절반만 반납해도 거의 막 30-40% 빠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누군간 잘 따라오겠지만 대부분은 못 따라올 거거든. 그럼 대부분을 위한 리딩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AI 섹터를 지금 시점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교시 때 다뤘던 내용들, 오늘 리딩에 어떤 얘기들을 좀 다뤘는지를 좀 보면 사실 앞부분에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내용들을 오늘 장중 리딩으로 녹여서 설명을 했고요. 자, 1월 31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 단기 매매 종목이 보락이었죠. 보락 같은 경우도 한 3에서 5% 정도 기대 수익률 찾고 매매를 하세요 라고 말을 했고, 그 가격은 1950원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 보락이 1950원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찍어서 아마 수익 실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락은 별로 안 좋은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2교시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종목이라고 했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회전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종목당 많이 먹자 이게 아니라 짧게 여러 종목을 회전한다라는 의미인 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3에서 5% 정도만 목표가를 잡아드린 겁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보락 같은 경우는 60분 봉상 현재 지금 볼벤 상단과 볼벤 하단선이 수렴해져 있는 상태고요. 볼벤 상단 딱 찍고 마무리됐거든요. 이 자리 타고 올라가면 글쎄요. 일단 2,000원 선까지 올라가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얘가 2,000원 선 위로 올라가면은 481선 돌파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2,000원 선 위로도 안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음은 2,300원입니다. 지금 보락의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상승폭의 절반 정도 반납, 재차 상승 고점 뚫고 다시 절반 정도 반납. 근데 지금 보락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은 거래량들이 좀 많이 터졌는데, 거래량 터졌을 때 윗꼬리를 빼는 게 없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악성 매물대가 많다 이렇게 보긴 힘들거든요. 꽉 찬 양봉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보락도 일단 좀 스윙 관점으로 길게 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교시 종목 특성상 여러분들한테 3에서 5% 정도 짧게 먹자라고 말씀드린 종목인 만큼 더 추가적으로 제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셔서 뭐 좀 분할 매도를 하시던가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오늘 되게 지루했던 것 같아요. 엄청 지루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뭐 수익 인증 많이 올라오고 하는 걸 보니까 기분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RF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제가 5,75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어요. 자, 맨날 톱질하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좀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오늘 거래량이 터졌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빼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악성 매물대가 거의 없다라는 거겠죠. 매수세가 좀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1차 목표가 5,750원이고 현재 수익권이기는 한데 뭐 그 이상도 2차 목표가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5,750원 말했으니까 그때 무조건 파세요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 오늘 수익이 좀 없는데 RF텍 좀 팔까? 그럼 파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 2%를 먹든 3% 수익을 보든 5% 수익을 보든 수익을 덜 보냐 더 보냐의 차이일 뿐이지 수익인 건 똑같습니다. 욕심부리다 못 먹지만 마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일단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요. 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글로써 계속 장중에 실시간으로 남겨드리니까 이렇게 영상 마감을 보셔도 좋지만 장중에 좀 틈틈이 참여하시면 더 많은 걸 배워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리딩을 경험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어플 상단의 체험방 입장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보세요. 입장 후 인사와 함께 입장 경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식하는 체스의 주린이 학교.